안녕하세요. 인생 뻔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실화 이야기로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입니다. 배경과 인물을 각색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모르신다면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하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양복을 입은 채 거대한 돈뭉치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면 한 달 만에 투자금이 2배가 됩니다. 그 순간 경로당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경로당.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모여드는 7명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초중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죠. 김철수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박영애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몇 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이승호 씨는 택시기사로 40년을 일했고, 정미자 씨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했죠. 그리고 구석에 항상 조용히 앉아있는 최동수 씨. 그는 평생 청소업에 종사했던 분으로 말수가 적어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어느 목요일 오후, 경로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금시계, 명품 브랜드가 선명한 양복,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근처로 이사 온 강민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흘렀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 여유로움에 경로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아,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김철수 씨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이 열릴 때마다 보이는 것은 빼곡히 들어찬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강민수의 행동은 점점 더 과시적이 되어 갔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강남 사무실에서 계약서 하나 사인했는데 수익이 꽤 괜찮더군요. 그는 마치 일상을 말하듯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저기,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박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투자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투자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을 놀리면 안 되거든요. 강민수는 말하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노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거대한 수익처럼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승호 씨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말투에는 점점 오만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노후 준비가. 글쎄요. 그는 고개를 젓더니 계속했습니다. 저처럼 머리를 좀 쓰셨으면 지금쯤 훨씬 여유로우셨을 텐데요. 경로당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특히 구석에 앉아있던 최동수 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민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수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투자 상품이 하나 있는데 정말 수익률이 놀라워요. 그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럴듯한 그래프와 숫자들로 가득한 자료였죠. 보세요. 지난 6개월간 평균 수익률이 월 20%입니다. 100만 원을 넣으시면 한 달 후에 12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 노인들의 눈이 일제히 그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월 20%라는 수익률은 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강민수가 잠시 멈춘 뒤 계속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나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김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 수익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 했나요? 제 시계 보세요. 3천만 원짜리입니다. 제 차는 수입차고요. 이 모든 게 이 투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강민수의 말에 노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식당 정리하고 받은 돈이 좀 있는데 하며 망설였고, 이승호 씨는 퇴직금이 그냥 은행에 있는데 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투자라는 게 원래 손실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강민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미자 씨.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평생 가난한 거예요.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거죠.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서워하면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가난하게 사셨는지 알겠네요. 경로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은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본 강민수는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분만 하세요.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시고요. 바로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최동수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소 말을 거의 하지 않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최 씨,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강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차고 온 그 수입차. 렌터카 업체 스티커 자국이 아직 남아있던데요. 경로당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강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헛소리를. 그리고 그 명품 시계. 최동수 씨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청소일 하면서 온갖 건물을 다녔거든요. 명동 짝퉁 시계 가게도 자주 청소했고요. 그 시계 15만 원짜리 가짜 아닌가요? 강민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서류들. 최동수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들이 은행에서 일해요. 투자 상품 서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거든요. 이건 그냥 컴퓨터로 만든 가짜 서류예요. 이제 다른 노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동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정말 부자라면 우리 같은 곳에 와서 왜 투자를 권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민수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월 20% 수익률이라고 하셨죠? 최동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1년이면 800%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그런 투자처가 있다면 세상 모든 은행이 망해야 정상이죠. 경로당의 모든 시선이 강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최동수 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당신 지갑에서 계속 보이던 그 돈들. 위쪽 몇 장만 진짜 5만 원짜리고 아래는 전부 종이로 두껍게 만든 거 아닌가요? 제가 어제 당신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걸 봤거든요. 그 순간 강민수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는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정말... 그만하세요. 김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바보가 된 건 아닙니다. 강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움켜쥐고 허둥지둥 경로당을 빠져나갔죠. 그 뒷모습은 처음 들어왔을 때의 당당함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경로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동수 씨에게 향했습니다. 최 씨. 박영애 씨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셨어요? 최동수 씨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바닥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정미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 씨를 너무 무시했네요. 진짜 지혜로운 분은 최 씨였는데. 이승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비싼 옷, 비싼 시계. 그런 것들에 속았네요. 최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외로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약점을 노리는 거죠. 김철수 씨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최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동수 씨는 더 이상 구석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의견을 소중히 들었죠. 며칠 후 박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최 씨가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왜요? 정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가진 진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사기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묵묵히 살아온 삶 속에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거나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